더불어민주당의 전국장애인위원회 기둥이자 항상 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당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전국장애인위원장께서 이재명 정부 장애인 정책 핵심 과제라는 내용으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수 의원님은 나가셨죠? 전진수 의원님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입니다.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법안이 전진수 의원님이 같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 장양수 의원님 인사말 너무 좋으셨죠? 네. 정말 이렇게 큰 뉴스 호스텔에 경사로가 없는 것을 보고 저도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이동 경사로를 바로 신청을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저녁에 도착하면 무대에 올라와 주셔서 인사 말씀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장양수 의원님께서 17대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시면서 그때서야 장애인 화장실이 생기고 그때서야 경사로가 깔리고 뭐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양수 우리 국회의원님은 국회에 장애인 당사자 여성 의원으로서 정말 다 아시죠? 너무 유명하고 완전히 그 국회의 상징적인 이런 역사를 족적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장양수 의원님을 저하고는 아주 특수관계입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출신 대표셨고 저는 전남의 대표여가지고 지금까지도 저는 이렇게 가족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가족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신경을 막 쓰고 전화를 하는데 가족은 우리 비서관한테 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앞으로 계속 가족이면서 왕언니로 모시고 아까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제가 밥을 잘 안 삽니다. 근데 밥을 사신 분입니다. 제가 장양수 의원님께 앞으로도 여당 국회의원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노하우를 우리 장양수 의원님께 겸허하게 듣고 묻고 하면서 1년 만에 여당 의원이 되볼지 몰랐죠. 나도 너무 당황스럽지. 예. 야당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질의하다가 야당같이 하다가 여당이지 그러고 다시 가다듬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낮추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아까 소개한 것처럼 여기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잘 이제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자리를 빌어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장애인 정책에 대한 국정과제를 간단히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다 말하지 않았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자, PPT를 좀 보시면서 보이시는 분들은 보시고 제가 간단히 빠른 속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PPT 나왔죠? 네. 접니다. 네. 돈 주고 화장을 해보더니 못 알아보고 사람들이 접니다. 제가 항상 장애 당사자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에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려고 국회에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작년에 도전할 때 우리 장양수 의원님도 계시지만 총선에서 호남 출신이 비례 1번을 받을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생각한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도전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고 도전했거든요. 근데 어찌저찌 하면서 제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1차 목표는 도저히 안 보이는 눈동으로 못 보겠더라고요. 윤석열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목적이 굉장히 컸고 그 애로부터 민주적이지 않는
반인권적인 그런 권력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가장 힘든 사람이 장애인이거든요.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목표 달성이 1년 만에 될 줄은 몰랐죠. 1년 만에 정말 자책골을 넣어가지고 탄핵이 되고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짧은 시간에 국정과제 기획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국정과제를 이제 정했는데요. 다음 PPT 넘겨주세요. 그 핵심적으로 5가지 대분류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5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5가지 안에 수십 가지의 세부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 장애인 등의 돌봄 국가 책임제하고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 그리고 개별 맞춤형 지원과 건강권 보장, 장애인 소득 보장에 관한 일자리 확대,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동권 강화, 이게 5가지 큰 국정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우리 농아인, 시각장애인, 경로당, 쉼터, 이 부분은 지금 이미 그게 노인 정책에 해당되는데, 노인 시각장애인, 노인 청각 언어 장애인들에 대한 경로당 정책은 크게 노인 정책이 되고 있는 분야에서 해야 할지 별도로 해야 할지 이것 부분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경로당 차원의 노인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새롭게 하고자 하는 과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지금 계속 논의 중이고 요구하고 있고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경로당이 6만 9천 개가 있는데 농아인 노인은 3.5%, 우리 장애인 전체 인구의 3.5%였나요? 네. 그리고 시각장애인은 1.3%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전체 6만 9천 개 중에 청각 경로당은 3.5%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2천 개가 넘더라고요. 3.5%를 정하니까. 그리고 1.3%는 돼야 된다 해서 전체 3%에서 4%의 경로당을 시각장애 노인과 청각장애 노인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저는 그 주장을 지금 계속 국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부는 그것을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PPT 넘겨주세요. 발달 장애인 등에 관한 국가 책임제 실시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24시간 가족 돌봄 24시간 가족이 아닌 국가가 돌봄 책임제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 지원 사업이나 또 발달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휴식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발달 장애인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 발달 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간활동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용하는 이용인이 15,000명 정도 됩니다. 12,000명에서 올해 3,000명 하반기에 지금 추가 더 증원을 했죠. 추경에서. 그리고 2030년까지 3만 명으로 이제 확장하겠다는 이런 정책입니다.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가 주간 활동뿐만 아니라 주택 지원이라든지 또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는 데 필요한, 그러니까 부모나 가족이 돌보지 않아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국가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정책입니다. 내년 3월부터는 통합돌봄이 또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합돌봄을 통해서 활동지원사나 요양보호사나 또 이런 분들의 처우 개선을 포함해서 의료 지원이 복지와 플러스되는 형태가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문 의료, 방문 재활, 방문 진단 이런 것들과 사회복지 서비스가 결합해서 진행되는 게 통합돌봄 서비스가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다음 PPT 던져주세요.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이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장애인 국정 과제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논의는 지금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법안 소위에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논의를 통해서 권리보장법이 제정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활동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또 가상급여 개편을 통해서 그 장애인들의 장애 유형 정도의 서로 다른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가 좀 더 인격적으로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리보장법은 실제로 기본법으로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근거한 기본적인 권리들이 개념 중심으로 정리가 되는 법안입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권리보장법에서 말하고 있는 장애인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이런 것들이 담겨지는 법안입니다. 그러면 이제 복지법은 그 장애인 서비스 보장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개편해서 개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연령 폐지 논의도 국회에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4월에는 하여튼 폐지한다. 이 목표를 갖고 정부가 안을 가져오도록 강력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에 힘을 실어주신 의원님이 소병훈 의원님이십니다. 경기도 광주. 소병훈 의원 지역구에서 오신 분들 계시면 보면 꼭 좀 감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강력하게 지난 8월 임시회기 때 지금 폐지하라고 나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 폐지해서 통과시키자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복지부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사실 저는 당사자 의원이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보고를 하도 들어갖고 논의를 갖고 와라 하는데 갑자기 소병훈님 발언하면서 작년에 상임위에서 했던 말 그대로 하고 있는데 똑같다. 그냥 통과시켜라 오늘.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내면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거든요. 너무 눈물나게 고마웠어요. 정말로. 그러면서 그 강력한 저항이 나오니까 앞으로 2번 정도 법안 소위를 통해서 안을 가져오고 내년 4월에는 폐지를 목표로 정리를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복지위에서. 그래서 그래도 또 모르죠. 끝까지 제가 잘 지키고 65세 연령 폐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그러니까 장양수 의원님이 65세가 넘으신 안돼 내 나이가 지금 67세인데 정교돼 있어갖고 아무것도 못 본다. 내년에 2월에 돌아와는 게그 전에 통과시켜 빨리. 그러니까 2월달 되면 서비스 팍 떨어져 버리겠네. 안 되겠는데 그 전에 제가 한번 국회에 오셔서 누우십시오. 가만 안 있어. 네, 그렇지 가만 안 있지. 다음 5번 슬라이드 넘겼나요? 네.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확립. 이게 지역사회 자립지원법도 시행이 되고 여기 내용에는 이제 주거 지원, 자립을 위한 자립주택 지원 내용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들의 예산 지원이 그 연차적으로 확대되는 이제 내용들이 이 정책 과제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좀 해줘도 돼. 네네. 그래서 내년 예산 투쟁을 또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20년 동안 변동이 없었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인력이 1명 늘었습니다. 내년에서 5명
지금 예산 이제 예결까지 다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58조 개정으로 인해서 시설 이쪽은 7명이 됐는데 그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계속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권익공무 기관도 지원 강화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인원 확대라든지 지금 강역 단위의 국가 지원이 한 곳밖에 안 되는데 그 한 곳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금 우리 법안 소위는 통과했고요.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통과가 될 것입니다. 근데 정책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지원도 이제 정책 과제에 지원 주택을 뭐 3,000명 목표로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6번 슬라이드 보면 이게 이제 지역사회로 탈시설하려고 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탈시설을 하고자 하는 분들 중에 시설에서 또 독립주거 공간을 또 예산이나 정책으로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탈시설하면 굉장히 왜곡된 그 지역사회 논리로 인해서 갈등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탈시설은 정책이라기보다 권리로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탈시설 권리. 누구나 사람이라면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서 자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권리. 그런데 장애인은 그 권리를 어떻게 보장받느냐?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통해서 그 서비스가 대표적으로 활동 지원 서비스고 주택 지원 서비스고 주택 코디네이터 서비스고 또 그러면서 직업까지 연결되어서 지역사회에서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내 집에서 내가 자고 있고 먹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해서 선택하고 결정지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 이게 탈시설 권리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탈시설 권리에 대해서 마치 탈시설 뭔가 정책이 나오면 하루아침에 시설이 폐쇄되고 다 쫓겨나서 다시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진다. 이런 논리가 많이 알려졌는데 이건 가짜 뉴스입니다. 명백한. 그래서 우리 가짜 뉴스에 속지 말고 정말 어떤 중증 장애인도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그런 정책 시행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시설협회 측에서도 요구했습니다. 독립적인 주택 지원 이것도 정책으로 들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서비스 강화와 건강권 보장인데 장애인 건강권을 위한 주치의 제도. 지금은 양리들만 주치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방까지 포함해서 한의사 주치의도 포함이 되고요. 또 의료 인프라도 더 확대되어지는 이런 내용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통합 돌봄하고도 단지 맞물려 갈 것 같은데 사실 지금까지 장애인 건강권 보장법이 제정된 지가 2018년이었던가요? 그랬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렇게 잘 현장에 있는 우리 장애인들한테는 전달이 안 돼. 주치 병원 가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병원도 많고 제가 그 모니터링을 벌써 해봤는데 본인이 주치인지를 몰라 그러. 그것이 뭔 일이요? 했더니 기초단체가 바쁘고 정신없으니까 그냥 자기들이 아는 의원 이름들을 막 써놓은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치의 찾아왔는데 이거 뭐예요? 경사로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2층을 어떻게 올라가야 돼? 의사가 내려온 곳이요? 무엇이요? 한데 의사가 대공주 주치의였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는 정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건강권 보조명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이제 건강권 보장에 있어서 장애 아동에 대한 건강권, 재활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는 것들이 있고요. 장애 여성 출산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는 거, 또 여기에는 장애 여성 전문 산부인과 병원도 더 확대하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되게 장애 여성 전문 산부인과가 대학병원에만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급병원 진료 기관이라서 1차 진료를 그렇게 해서 뭔가를 받아가고 가야 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법률 개정을 통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개정안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소득보장 일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장애인 연금 수급 대상을 현재는 등급제 폐지됐지만 여전히 고용이나 노동에는 등급제도의 직업재활법에 명시된 등급을 쓰고 있는데 현재 연금이 1, 2급 포함 3급 중복이거든요. 그런데 단일 3급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이 국정과제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현재는 3%이면 3.3%, 3.5% 이렇게 되는 것들을 1% 정도 상향 조정하겠다는 게 정책입니다. 근로지원인 제도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소득 보장에 관한 정책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이제 소득 보장 정책 중에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를 하겠다. 근데 이제 장애인 공공일자리가 지자체들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일자리들이 장애인을 모아놓고 업무가 뭐냐면 골목 청소하고 어디 건물 가서 쓰레기 처리하고 이런 노인 일자리 형태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하기가 쉽지 않고 일이 또 잘 안 되고, 그런데 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권리중심 일자리 형태를 좀 만들어봐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제 그게 권리중심이라는 명시가 안 됐고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홍보하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청소하는 것만 일이 아니고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서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또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공공일자리 형태로 만들라는 정책입니다. 그것이 국정과제에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정책도 들어가 있습니다. 경계성 지능인이라고 하면 우리 지적 장애 분들이 70 이하가 이제 장애 등록이 되는데 71부터 85 사이는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이분들을 장애로 봐야 될 거냐, 비장애로 봐야 될 거냐. 근데 저는 장애인으로 볼 게 아니고 사회 참여와 훈련과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줘서 결국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에서 밝은 양성적 사회로 진입할 수 있게 충분히 국가가 기회를 줘야 된다. 그분들에게 맞는 제도, 그 다음에 교육, 또 직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하지 않고 경계성 지능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포함되어 있고 국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수요가 700만 명입니다. 우리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하면 700만 명에 해당하는 아주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에 대한 법안도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동권 강화, 장애인 이동권 강화. 진짜 요소의 이동에 대한 불편함은 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디자인 확산을 추진하고 당장 여기서부터 경사로를 깔아야 되겠죠. 그리고 TF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또 특별 교통수단 국비 지원이 될 수 있게 운전자 비용을 국토부가 이번 내년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정부 예산으로. 그런데 기재부가 깎아버렸어요. 기재부를 어찌했을까 장영수가. 목을 뱉어야지. 그런데 그 기재부 장관 이름이 구윤철이요. 전부 우리가 문자를 보내야 되겠어요. 정신 차리라고 정말. 그 한 명 한치도 안 해요. 한 명 기사를 포함해서 지금 차량은 법정 대수대로 많이 채워졌는데 차량 한 대당 운전자가 1.2명이에요. 1.2명. 그러니까 하루에 운전을 8시간밖에 못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8시간, 10시간. 그러니까 16시간은 차가 탱가탱가. 그래서 우리 동네 차가 20대인데 단 한 번도 20대가 다 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 시간은 하나도 줄지 않고 2시간, 3시간 걸리고 있다. 이 점을 앞으로 우리 장애인위원회와 우리 함께 열심히 싸워서 반드시, 근데 이게 확대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지금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장애인 정책은 여전히 투쟁의 길인 것 같습니다. 여당이어도 투쟁이 필요합니다. 밖에서 많은 투쟁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이제 시외버스는 의무적으로 리프트를 장착하게끔 정책에 들어있고요. 또 택시도 이제 점차적으로 그 리프트를 장착하는 택시로 변환시키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대중교통들이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게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가장 그래도 유용하게 지금 이용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운영에 있어 운전자가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또 우리의 공통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애써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몇 분이죠? 그래요.